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더 퍼블이라는 매체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혁명 중에 있고 국면에 이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기자 수첩을 적었습니다. 자, 정진철 기자가 지난 4월 17일 날 조선일보에 이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쓴 건데, 자, 민주당이 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군 방첩 사령부를 해체하고, 검찰은 공수처로 격화시키고,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 두겠다. 자, 이게 단순한 적폐 청산 시즌2가 아니라 완능 피해 축적이자 독재체제 구축 시나리오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독재체제 구축.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되면 완전히 이 나라가 살아온다. 안 되니 공산혁명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권력 장악을 통한 독재체제 구축 시나리오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미 탄핵과 사법농단을 통해서 권력 탈취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한 세력들이다. 이미 과거에 탄핵을 통해서 권력 탈취에 대한 실전 경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시 민주당의 각본대로 진행이 됐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정은 민주당의 권력 장악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방첩사령부 해체 계획에 대해서는 간첩을 잡고 그 내부 동향을 감시하는 처부에 보는데, 이걸 해체하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북한과 내부 간첩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자, 방첩 기능을 세계로 분할하는 것은, 자, 그것은 바로 민주당의 독재 체제 수립에 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권 박탈하고 정권을 조정하고 정권이 조정하는 칼만 남기고 독립된 칼은 없애버리겠다. 자, 그래서 봉수죄를 확대해서 신정권 관료를 유지하면서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이 지사를 바탕으로 지금 기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자, 특히나 감사원을 국회 통제하려 주겠다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장식품으로 만들고 민주당이 실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실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의미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 대해서는, 자, 자신의 권력 장악을 반대하는 모든 저항 세력을 뜻한 것이다. 자, 그래서 공무원 노조나 군, 장교, 검사, 판사, 언론 등의 비판 세력을 내란의 시작처럼 낙인 찍고 숙청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것이 기억이 아닌 완장찬자들의 복수고, 그리고 새로운 공포정치 서막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 식의 통제 국가로 전락할 것이고, 자, 육상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전선이다. 아주 중요한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침묵은 공포로 이어지고 방관은 독재를 부른다. 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고, 자, 이 논평은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첨부한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재명의 말을 포함했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재명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따 며칠. 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재명이 나왔어. 그가 바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성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를 했어. 그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잘 들어봐. 그리고 그가 정권의 정점에 서면 어떻게 될지 산산히 봐. 세상에 어떤 대통령님과 정치를 구현을 합니까? 그래 하고 싶어가 또 하고 신결합회가 나중에 말려하는 거지. 그래서 권력자이나 행사에 대해서 노무라고 저렇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본인이 맞춰보니까 당내 일부하고 거기다 짜고한 일이거든요. 아주 훈육적 집단하고 암권이라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한국어디 정권 사동이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를.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말에는 기본적으로, 자,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한다. 이재명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치 보복 없다. 그런데 과거의 한 발을 보면 정치 보복을 누가 고언하고 하느냐. 숨겨놨다가 나중에 권력 잡고 난 뒤에 그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자, 지금 자기 당에서 자, 이재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체포 동의안 할 때 동조한 세력들, 그 동조한 세력이 검찰하고 짜고 한 세력들이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복을 잔인하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공소청. 그 공소청을 한다는 것은 공소만 제기하고 수사는 다른 데 다 흩어버린다. 수사. 그러니까 경찰과 자, 특히나 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문재인 때 많이 봤던 건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그야말로 나라가 완전히 딴 나라, 공산주의 국가처럼 사회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 이 감사원도 국회 안에 두고 국회 통제 안에 우리가 감사원이라는 것은 대통령 기속기관이고 이게 독립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독립돼 있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감사원을 완전히 국회 안에 두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의회 독재를 하겠다. 대통령도 완전히 그 안에 의회 독재 가운데 하나의 행동 부대로 작용하는 뭐 이런 구도를 짜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이게 피해 속성이자 독재 체제 구축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이 보도했던 내용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자, 이 국군 방첩 사령부를 없애버린다. 국정원도 간첩 담는 기능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봤듯이 홍장원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민주당하고 왔다 갔다 거래를 했다나 그것 때문에 경질된 겁니다. 이재명이 보고를 하자. 이렇게 했다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경질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완전히 민주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홍장원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자 이런 기관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즉 간첩 잡는 국군 방첩 사령부를 없애버리겠다. 간첩을 재선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간첩으로 하는 자, 이런 간첩법을 국가보안법을 바꾸자 하는 그걸 안 바꾸는 겁니다. 간첩법. 안 바꾸겠다.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 간첩은 오로지 북한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우리의 기지를 촬영하거나 드론 가지고 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더라도 간첩법으로 처벌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절도나 또는 이거 뭐 무단 침입 이 정도만 입건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마음 놓고 또 하고 있다. 자, 주한 미군의 공군을 비행기를 촬영한 그자가 또 촬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봤더니 아버지가 중국의 공안이더라.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 그 다음에 탄핵,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을 하는 간첩 잡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걸 해체해버리고, 검찰도 해체해버리고,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금 공산혁명 중에 있는 나라와 같아. 자, 이게 지금 더포이 기자가 오늘 기자 수첩으로 쓴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그러면서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고, 제2의 홍콩처럼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깨어나야 된다. 마지막 기회가 바로 6.3 이 선거에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